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이 퍼지면서 폭락을 했는데요. 10월 1일까지 미국에서 약 6만 명이 더 숨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뉴욕 증시 나스닥 사상 처음으로 만선 돌파했다고 얘기했었는데 하루 만에 이게 폭락을 하면서 만선이 붕괴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장보다 1,861포인트 넘게, 그러니까 7%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엄청 빠졌네요. 예. 네, 그래서 25,128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예.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6% 가까이 추락한 3,002에, 예.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5% 넘게 급락한 9,49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 지수는 지난 3월 16일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연방준비제도의 부정적인 경제 전망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퍼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국제 유가도 폭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 넘게 하락한 36달러 3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6주 동안 가장 큰 폭입니다. 예. 이 소식 때문인지 우리 코스피 시장도 폭락세로 그렇습니다. 장을 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이 코로나19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최다 감염국, 최다 사망자 수가 발생한 국가인데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재도 사실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 그 통계 전문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미국 확진자 수는 208만여 명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1만 6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9일 기준으로 한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에 비해 증가한 미국 내의 주는 모두 21개에 이릅니다. 특히 유타와 뉴멕시코, 애리조나는 지난주 확진자 수가 전주에 비해 40%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각 주가 잇따라 경제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텍사스 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 사흘 연속 최고를 경신했고 캘리포니아주의 9개 카운티에서도 신규 확진과 입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또 각종 봉쇄 조치가 완화되다가 또 흑인 사망 시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에선 경제 정상화가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뉴욕주의 5개 지역은 현지 시간 12일 식당과 호텔이 문을 여는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갑니다. 뉴욕시도 지난 8일부터 1단계 정상화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뉴욕 주민들의 말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It's tough to really say what should be done. What we would like to be done is have people shop like normal human beings. It was quite nice. Quite nice. I have a personal shopper, and she met me out here and showed me something that I might be interested in, and it will be sent to me. 이게 참 어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던 게 예견될 수 있었던 것이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는 만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좀 더 빨리 한 게 아니라 비판이 앞으로도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미국에서 사망자가 이 상황에서 급증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와갖고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 좀 짚어볼까요? 네, 계속 그런 우울한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의 사망자가 1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10월 1일까지 약 6만 명이 더 희생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미국 워싱턴대 의대 산하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인데 10월 1일이면 미국 코로나19 사망자가 16만 9,890명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17만 명에 달하는 예측치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가 집계한 미국의 사망자 수가 11만 3천 명인데
그래서 12월 1일까지 약 5만 7천 명이 더 사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네요. 이 연구소는 미국의 하루 사망자가 7월까지 줄곧 감소하고 8월에는 정체하다가 9월에는 급격히 치솟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9월에 그 사망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고 이 상대로 폐렴이 유행하는 시기가 이제 가을인데 예. 이때 만약에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면 뭐 10월과 11월 그리고 그 뒤에도 더 악화한 사망 추세가 이제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정부의 어떤 과감한 조치 없이는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미 당국은 경제 봉쇄를 또다시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예. 스티븐 무니신 그 재무장관은 경제를 셧다운하면 더 많은 피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또 다른 봉쇄는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상황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항명 사태가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항명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엔 군 최고 통수권자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항명에 가까운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예. 네. 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교회 앞 성경 이벤트를 위해 동행한 것과 관련해 실수였다고 후회하며 사실상의 공개 반성문을 썼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소지를 들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형식이었는데요. 사실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위 진압을 위한 군 동원 방침에 반기를 든 데 이은 것이어서 사실상 제2의 그 항명 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밀리 합참 의장은 국방대학교 졸업식에서 이제 영상 메시지에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군 지도자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면밀하게 지켜본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나 역시 여기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경 이벤트가 열린 현장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한 겁니다.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시위 진압을 위한 군 동원 방침을 밝힌 직후 경찰이 백악관 인근에서 평화 시위를 하던 사람들을 최루탄으로 강제 해산시키며 그 터준 길을 가로질러서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성경을 들고 서 있는 이벤트를 그 연출해서 엄청난 그 역풍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또 에스퍼 장관과 밀리 합참 의장도 그 교회 방문에 동행을 했습니다. 네. 밀리 합참 의장의 영상 메시지는 미리 녹화된 것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작심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합참 의장의 공개 반성문은 지난 3일 공개 비판을 가한 매티스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군 당국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위 대응에 대해 반발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상황이 정말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미 관계 좀 짚어볼까 싶은데 오늘로 6.12 싱가포르 회담 한 지 이제 2년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북한도 미국도 정상 입장, 어떤 정식 입장,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 북한은 린성건 외무상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 어떤 뉘앙스의 어떤 발언을 한 반면에 미국 정부는 좀 온도가 달랐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기온차가 있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북측과 싱가포르에서의 약속 실현을 위한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 사람들이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하는 데 대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는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을 끊으며 강경 행보에 나선 데 대해 지난 9일 밝힌 입장과 같은 겁니다. 미 국무부의 정상회담 2주년 메시지는 북한이 최근 남북 연락 채널을 끊으며 남북관계 단절을 시사한 데 이어 실망했다는 그 미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서도 대북 대화 의지를 다시 확인하며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 비판을 가했는데요. 예. 힐 차관보는 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한미 관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보유의 중요성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힐 차관보는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을 끊는 강수를 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며 동맹인 한국을 압박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경쟁자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